캠핑입니다. 오늘은 인트로에서 봤듯이 등유통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난로의 계절이 뭐 있죠? 어제 12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난로의 계절이 왔는데 난로에는 무조건 이제 등유통이 필요하죠. 그래서 등유통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선택하실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그거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이 6가지, 지금 5가지인데 6가지거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6가지에 대해서 사용 후기와, 그리고 이 펌프, 어떤 펌프가 있고, 그리고 어떤 펌프와 이 호환이 좋은지까지 제가 한번 오늘 영상에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써봤던 기름통 중에서 이렇게 왼편부터 하나씩 경험을 토대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보여드릴 건 시플로 기름통이에요. 일단 얘를 산 이유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뻐서 샀습니다. 색깔도 까리하고, 그리고 이 주유구 부분도 일체형이고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네, 이런 이유로 일단 누유도 거의 없고, 제가 써본 결과 전 트렁크 하다 보면 얘가 막 옆으로 이렇게 막 이러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근데도 한두 번 옆으로 자빠졌는데도 안 흐른 거 보면 뭐 누유성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풀림 방지가 돼 있죠. 그래서 풀 때 얘를 누르고 풀으셔야 돼요. 풀어야 되고, 그리고 보시면 얘가 오링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뚜껑을 빼고, 그러면 아까 오링에 밀착이 돼서 흐르더라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특징이 얘가 이렇게 눌려야 나와요. 여기 보면 홈 보이시잖아요. 이 홈이 주유구 쪽에 걸리면서 이렇게 눌려야 이제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도 뭐 떨어지거나 그래도 기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 여기 안에 또 기름이 고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뚜껑도 이렇게 보관될 수 있는 보조 기름 탱크로 전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20L 사이즈입니다. 20L 사이즈고 단점이 다 존재하는데, 단점은 제가 나중에 한 번에 영상에 모아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거 기름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히노스드로프 등유통이에요. 얘도 산 이유도 역시나 밀리터리색의 까리하고, 얘도 주유구가 이렇게 일체형 되어 있습니다. 얘도 누유가 거의 없더라고요. 안에 보시면 얘도 그 고무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동시에 누유가 안 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 단점은 이게 제가 느끼는 문제고 다른 분들이 쓰실 때 문제는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이 문제점은 제가 한 번에 모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은 미조 기름통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기름통은 지금 영상에서 보실 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별도예요. 이 펌프 부분이 별도고, 그리고 이런 마개가 앞쪽에 있습니다. 이 기름통이 지금 제일 자주 쓰고 제일 제 패턴하고 맞는 기름통이에요. 보시면 이 주유구 앞부분에 있고, 얘로 주유하고, 이게 기름통 이제 주유소 가서 기름 보충할 때 입구가 하나면 입구 한쪽에 이런 펌프가 달려 있으면 이제 그걸 빼야 되잖아요. 빼면 그 이 줄 호수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엄청 귀찮거든요. 근데 얘는 보시다시피 이쪽에 따로 주유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유소 가서 해서 기름 넣고, 그리고 캠핑 가서는 여기서 바로 쓰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기름통 홀더 안에 이런 패킹 같은 게 들어있어서 제가 한두 번 돌려봤는데도 기름이 잘 안 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 기름통으로는 제가 데버스 기름통도 써봤어요. 얘도 보시면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이 부분에 그게 있어요. 공기 배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 시에 이쪽으로 공기가 배출되기 때문에 좀 더 주유할 때 좀 빠르고 편하게 주유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호수가 달려 있어요. 달려 있어서 얘를 거꾸로 끼우면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얘는 사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저 잘 안 씁니다. 그 이유는 제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은 노스필. 엄청 많죠. 한 2년 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이거 못 샀어요. 겨울에 막 예약 구매하고 막 올려놓으면 바로바로 나가고 엄청 핫했던 기름통인데, 보시면 20L죠. 20L다 보니까 크기가 얘는 옆으로 좀 뚱뚱한 스타일입니다. 뚱뚱한 스타일이고, 그리고 주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버튼이 보여요. 이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준비하시고 버튼을 누르면 이제 기름이 나오는.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으로 제가 또 생각하는 건 이 뒤쪽 손잡이가 있어요. 이게 20L면 20kg이기 때문에 할 때 기름을 때 뭐 이렇게 하든 상당히 손목에 무리가 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그냥 이렇게 주유할 수 있는, 저는 이 뒤에 손잡이가 좀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음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건, 지금 제품을 제가 창고에서 못 가져왔는데 슈어캔 제품이 있어요. 슈어캔 제품은 그 사진으로 띄워드릴 건데, 위에 손잡이가 있고 아래 호수가 별도거든요. 마개를 열고 그 호수가 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내려서 주유기에 꽂고, 걔는 손잡이 쪽에 이렇게 레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누르면 돼서 엄청 편하거든요. 그 친구를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주유소 말통이 있죠. 주유소 말통 어떨 때 쓰냐? 기름통 놓고 캠핑장 출발했을 때 난로는 챙겼는데 기름통을 깜빡했어요. 그러면 주유소에서 기름통 채로 사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단점은 냄새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기름이 이제 차에 스며드는 순간 이제 작살 나는 겁니다. 이제 한 겨울 내내 기름
냄새를 이제 차에서 맡아야 되는 트렁크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봉투 하나를 막고 그 뚜껑을 하면 좀 덜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름통 선택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 게 좋은지 쓰면서 느꼈던 점을 제가 영상에 담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기름통 고를 때 저만의 기준과 팁을 설명을 해드리면 난로를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쓰고 있는 난로와 주유구의 호환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좋은 기름통이라고 해도 내 난로에 기름을 못 넣으면 그 기름통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입구 사이즈를 봐야 돼요. 얘도 보면 얘는 뭐 이렇게 되고 뭐 얘 크기는 이렇게 되고 뭐 이걸 제가 연장 걸 끼워 놓은 거예요. 안 빠지는데 그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얘가 좀 주유구가 좀 큽니다. 기본 순정은. 그렇기 때문에 앞에 실리콘을 놓고 좀 작게 해준 어댑터를 연결해서 주유구 크기 부분을 좀 작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호환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난로 주유구의 홀 사이즈를 검색하셔서 보시고, 그리고 통 구입하실 때 여기 주유구 지름들을 확인하셔서 호환되는지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냄새가 안 나야 돼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충격에도 좀 새어나지 않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오늘 가져온 기름통들은 다 어느 정도 냄새도 좀 덜 나고 주입구마다 오링이 다 있기 때문에 냄새가 좀 덜 나거나 안 나거나 해요.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주유구 부분에 오링이 들어있는지, 입구 부분에 오링이 들어서 완벽하게 밀봉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게 편의성입니다.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20리터 꽉 차면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성인 남성이 들은다고 해도 뭐 가볍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성인 남성은 가볍지는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기름 주유할 때 얘를 들고 주입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편의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어떤 예가 있냐면 얘는 이렇게 들던 뭐 이렇게 들던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돼요. 불편합니다. 얘는 20m, 20kg짜리 들고 얘는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눌려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고 이 눌리는 각도를 또 찾아야 돼요. 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이따 난로도 제가 가져왔어요. 거기에 어떻게 되는지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건전지만 있으면 그냥 누르고 이 버튼 있죠. 이거만 딸깍하면 기름이 확 나올 거예요. 센서까지 제작돼 있어서 그냥 꼽고 누르고 잠깐 딴짓해도 될 정도. 위험하긴 하지만 센서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딱 차면 그냥 알아서 멈춰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기름이 고여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들고 있으면 여기 반대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등유통을 좀 많이 쓴다, 기름 주유할 때 스트레스가 좀 생각보다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사세요. 굳이 이거 아니라도 이런 거라도 이런 거라도 써야 돼요. 얘 단점은 뭐다? 기름을 넣으면 얘가 다 묻잖아요. 묻고 얘를 빼요. 그럼 얘를 어딘가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기름 다 묻어 있는 상태로 그거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여기에 기름이 고여 있어요. 그럼 피치 못하게 기름이 셉니다. 그걸 고려를 꼭 해야 돼요. 냄새가 좀 많이 나요. 나는 좀 이거 비싸다, 우리에겐 이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이거. 그리고 이 친구가 기름을 넣으면 밸브를 눌러야 돼요. 근데 이 밸브 압이 처음 사면 얘가 좀 뻑뻑해요. 이게 뻑뻑해가지고 좀 힘든데 주유구에 넣고 밸브를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손잡이가 없었다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해야 돼요. 근데 얘는 그나마 좀 나은 게 이게 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들고 버튼을 누르는. 근데 또 단점이 있어요. 이게 난로 용량이 보통 10리터 하잖아요. 근데 이게 10리터 들어갈 때 이걸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걸 생각보다 이거 누르고 있기 좀 은근 좀 귀찮습니다. 짜증나고. 저는 많이 써서 좀 헐렁해졌는데 처음 살 때 좀 짜증났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죠. 아무튼 편의성, 주유할 때 편의성도 꼭 생각을 해보시고 내 난로와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 냄새가 좀 적게 나고 안 나는 그 등유통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편의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예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유 편의성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옴니랑 기름 탱크를 가져와 봤습니다. 편의성이 왜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얘가 20kg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를 넣어야 되거든요. 얘는 이렇게 눌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얘도 20kg가 들어있어요. 얘를 넣어야 돼요. 눌려야 돼요. 이렇게 눌려야 되거든요. 그럼 누르는 각도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반사식 난로나 이런 별도의 기름통에 그지 같은 게 기름이 얼마 안 들어있으면 얘가 가볍잖아요. 가벼우면 밀려요. 또 이렇게 밀리고 이게 막 이러거든요. 찾아야 되고 막 누르는 각도를 찾아야 되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하게 되냐, 얘는 그냥 손으로 누릅니다. 얘를 손으로 누르고 이제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20kg거든요. 얘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얘는 도요토미 페니터 그 사이즈인데 얘가 좀 이 홀이 좀 작은 편에 속해서 뭐 여기도 부담 없고, 얘는 좀 딱 맞네요. 딱 맞는데 이게 각도가 이게 좀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러고 이제 20m 들고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러고 바르바르 떨면서. 물론 운동을 잘하고 허리가 튼실하면 뭐 쓰는데 지장 없겠지만 아무튼 귀찮다. 얘는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제 기름을 넣으면 여기 안에 기름들이 다 묻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빼가지고 이제 여기 보관해야 되는데 뒤에 기름 다 막 눈물 흘립니다. 기름 눈물 흘려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얘는 양반이에요. 얘는 작은 어댑터를 샀는데도 옴니에 잘 안 들어가요. 주유하고 들고 여기 버튼을 이제 눌러야죠. 그러면 기름이 다 들어갈 때 동안 제 손가락이 아파요. 네, 손가락이 아프고 그리고 빼기도 좀 짜증나고. 뭐 얘는 뭐 이런 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꽂고 이거 누르고 있어야 돼요. 네, 기름이 다 들어갈 때까지 손가락이 아픕니다. 얘는 뭐다? 꽂고 이게 좀 좋아요. 이게 이 홈이 있거든요. 홈이 카메라 앞에서 보면 딱 걸려요 이렇게. 그리고 버튼 누르면 그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얘가 센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딱 멈춰서 끊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호소 남잖아요. 얘는 그냥 탁 털고 촥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보이죠? 들어가고 이 주유구 여기 캡도 있습니다. 캡도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묻어있던 기름이나 조금 나오면 여기 안에 고이거든요. 키친타올로 닦아서 불멍할 때 쓰던데 그나마 좀 편하게 쓸 수 있죠. 슈어캔이 창고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무실 제일 구석진 데 있어요. 찾았어요. 슈어캔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여시고 좀 이렇게 눌러서 열어야 돼요. 쉽게 풀리지 말려고 한 거라서. 이게 원래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전 쓰다 보니까 뜯어졌거든요. 이 부분 토출구 이렇게 넣어주시고 위에 레버 있죠? 레버가 또 섬세하게 락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당긴 상태로 이렇게 해야 기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기름 다 넣었다 그러면 탈탈탈 털어서 여기에 기름이 고여 있거든요. 탈탈탈 털어서 조심스럽게 올려주시고 뚜껑을 잠가주시면 그리고 기름 넣으실 땐 이쪽으로. 얘도 또 풀림 방지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을 눌러서 이거 좀 처음에 샀을 때 좀 열받았어요. 너무 뻑뻑해가지고 지금도 뻑뻑하네. 눌러서 돌리면 여기 플라스틱 눌리면서 홈을 빠져나가게 되죠. 이쪽으로 주입하고 그래서 제가 기름통 써본 결과 구멍 이렇게 두 개 있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사실 20kg 들고 기름 주유하기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동해 캠핑 많이 하시면 전 투자할 만하다고 봐요. 뭐 기름통 새로 사는데 뭐 한 3, 4만 원 들고 급유기 한 3, 4만 원짜리 쓰면 되니까. 근데 3, 4만 원 그 값 충분히 합니다. 동해 캠핑 한 5번 간다고 생각해도 저는 뽕 뽑는다고 생각해요. 한 1, 2년 쓰면.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얘는 빼서 돌려서 기름이 가득 차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다 이렇게 잠겨 있겠죠. 이거 드는 순간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일단 한번 짜증이 나고 그리고 얘를 또 껴야 돼요. 그 뒤에 얘는 그래도 이 기름 그게 있어요. 공기 배출구가 있기 때문에. 얘도 근데 대신 단점이 뭐냐? 손잡이가 따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탄성이 좀 있지만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기름 넣을 때 좀 편의성을 많이 고려하셔서 좀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건 우리의 그 주유 생활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아이템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쓰는 건 이거 제일 친숙한 이 친구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를 이용해서 쓰는 이 제품이 있고 같은 배터리를 쓰지만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걸 넣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제품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결합되지만 알라딘 펌프가 그 공기압을 하거든요. 제가 사진 띄워드릴게요. 걔는 결합한 상태로 펌프를 이렇게 누르면 이 공기압으로 이렇게 빨아서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 친구는 워낙 많이 아시니까 이렇게 별도로 꽂아 쓰는 게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넣고 주유를 합니다. 주유를 하고 빼요. 여기에 이제 수많은 기름들이 막 묻어 있잖아요. 걔를 닦기 귀찮단 말이에요. 냄새도 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별도의 이런 컵을 팔아요. 컵에 뭐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 이제 기름들이 아래 보이겠죠. 그럼 이제 냄새가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그리고 얘가 넘어지면 그 쏟아질 수 있는 염려가 있죠. 이런 별도로 주입할 수 있는 주유구 중에를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안 들어가요 이게. 이거 확인해야 돼. 이거 확인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런 자동 급유도 되면서 일체형이면서 앞에 센서까지 달려서 멈춰있는 뭐 센서 없는 버전도 있고요. 얘가 좀 모양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다른 회사에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얘의 장점은 다 좋은데 단점은 돈 든다. 배터리 없으면 기름 못 넣는다.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체결해서 쓰는 이런 자동 급유기에서 제일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주유구 사이즈가 있고 주유통에 그 홀 사이즈가 있겠고 자동 주유기에 또 홀 사이즈가 있잖아요. 거기에 궁합이 맞아야 돼요. 사이즈가 안 맞고 뭐 그러면 기름이 무조건 새거든요. 그리고 거기 사이에 오링을 또 넣어줘야 돼요. 오링도 또 이
딱 맞아야 기름도 안 새고. 근데 저는 다행히 이 친구랑 편하게 해주는 어댑터를 저는 찾았습니다. 일본에서 직구를 하는데 어댑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뭐냐, 어댑터에도 오링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름 냄새가 안 나고 기름이 안 셉니다. 자세한 정보는 그 검색하시면 충분히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다른 분들 쓰시는 그 검증된 조합으로 쓰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저는 미즈오의 오신거 조합으로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댑터까지 쓰면 냄새도 안 나고 아주 편하게 주의할 수 있고, 이 입구가 하나면 가서 이걸 또 풀러야 돼요. 또 풀으면 또 이렇게 호수 기다란 거 나오거든요.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이런 기름통 뒤에 이런 홀이 따로 있다. 그러면 주유소 가서 여기만 열어서 20리터 한 말통 하나 주세요. 그러면 20리터 넣어주시죠. 그러면 그냥 여기 닫고 차에 실어서 캠핑장 가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조합이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기름 넣는 것도 돈 하면 상당히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제가 등유통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날이 추워짐에 따라서 이제 난로를 이제 꺼내서 이제 밤에 쓰게 될 텐데, 꼭 난로하고 기름 쓰실 때 꼭 조심히 사용하시고 안전한 캠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난로하고 뭐 등유통의 조합이라든지 뭐 제가 쓰는 급유기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장비 한해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또 제가 모르고 있는 팁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등유통 많은지 와이프가 모를 거예요. 네. 볼 때마다 항상 뭐라고 하지만, 그리고 더 좋은 등유통이 있을 거예요. 더 좋은 급유가 있을 거고, 더 편하게 우리의 캠핑의 질을 더 올려주는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살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다 보는데 큰일 났네.